네, 연말 랠리를 이어오던 증시가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투자 전략 점검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 전략 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이제 금투세까지 폐지를 네.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맞습니다.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련의 정책의 흐름들이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증시에 관련된 세제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요. 그 긍정적인 신호가 단발성 재료였다라면은 이 시스템 차원에서의 호재성에 대한 영향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입법사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쉽사리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측면들이 과연 현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료 금투세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25년까지 유예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증시의 강세 모멘텀을 확연하게 살리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냥 이제 정부의 정책 흐름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들은 하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재료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 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은 세수의 어떤 체계를 갖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작년 11월부터 지금 미국 증시 9주 연속 상승하는 랠리를 보여왔는데 이번 주 계속 이어갈까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과 별개로 기타 국가들, 특히 국내 증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흐름들은 과연 미국의 커플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별개로 판단해 보아야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주에 FOMC 의사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둔 부분들이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워낙 미국 실적이 견조한 측면과 경제 지표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좀 디스인플레가 되고 있는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좀 좋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되겠죠. 랠리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12월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22년 9월 이후 15개월 만에 100억 달러 돌파하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 회복이 좀 가시권에 들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층 확대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부담감은 높아진 레벨이 그동안에 11월, 12월 뭐 11월 달부터 산타 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과연 현실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는 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 업황의 개선이 어느 정도로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줄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부분은 부담감이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PF-발 리스크나 금리 인하가 국내에서는 연준처럼 과연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시키기에는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관가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오늘 장이 1월 증시를 어떻게 보면 약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를 1월 장세,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1월 전체적으로 봐도 박스권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어제 장에서 미국 달러화가 조금 반등을 하는 예.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신흥국 유가증권 시장에는 비교적 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좀 내려간다라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살리는 것은 유효하겠습니다만은 1월 달에는 대만 총통 선거가 좀 예정되어 있고요. 13일이죠. 네. 예. 그리고 신년사를 통해서 미중 우호에 대한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얘기는 했지만 그 대만 통일에 대한 부분 그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총통 선거와 같이 결부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2년 넘게 2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홍해로 확전이 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양안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유럽, 중동, 아시아까지 이 삼각형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면은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인 동시에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않고 좀 부정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인다라면은 위험 자산에는 좀 덜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즉 전개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이고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예측 불허의 이벤트까지는 예상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느 정도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면은 조금 올라온 부분에서 숨고르기가 된다라면은 저가 매수의 시그널로 좀 판단하고 담는 것은 좀 비교적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9주 동안 미국 시장 끌어온 게 금리 인하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네. 중간에 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12월 중순에 있었죠. 자, 12월 FOMC 의사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나요? 이렇게 네. 공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7차례 금리 인하, 네. 1.75%포인트 인하. 이건 좀 약간 과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 이거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금리 인하가 7회가 되기 위해서는 3월 FOMC부터 연중 내내 금리 그렇죠. 인하가 1년에 8번 하는데. 네. 그러니까 1월 말에 FOMC를 제외하고는 그냥 계속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과 같은 물가 지표들의 레벨 자체가 2%대를 훌쩍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라는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겠지만 레벨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7회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는 금리 인하의 횟수는 3회 내외, 시장에서는 5, 6회 내외로 좀 지금 어느 정도 좀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잡히고 레벨이 안정적으로 좀 하락한다라면은 금리 인하 횟수는 늘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점진적인 그 물가의 오름폭 축소세가 매우 점진적이고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부터 분기별 1회의 금리 인하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컨센의 상황이지만 이게 확고하게 연준의 스탠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점도표는 3회 금리 인하를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다소 먼저 앞서가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와 희망 이것이 마치 예측인 것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달려가면 오히려 좀 약간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최근까지 고용이 완만한 이제 둔화세를 보이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는데 또 일각에서는 경착륙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다면 진짜 배드 될지 배시 여전히 굿이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3년도는 bad is good이었죠. 예. 그런데 24년도 유효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서서히 bad is bad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부분들은 골디락스의 미국 경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느 정도 견조하지만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실업률이 소폭 상향되고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더 이상 늘지 않으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질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국면으로 된다라는 것은 이제 bad is good에서 bad is bad로 가는 과정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급작스럽게 침체를 나타낼 정도로 고용시장에 균열이 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미국 경제가 못 버텨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은 유가 증권 시장에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좀 견조한 고용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2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 역시나 11월 대비 둔화될 것이라고는 보여지나 아직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의 흐름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이 급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배드 뉴스가 밴 뉴스가 되는 거,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꼭 증시에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증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특히 12월만 놓고 보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질렀어요. 네. 그리고 또 대중교역은 오히려 이제 지금 적자를 작년에 처음으로 수교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이 수출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편과 남의 편 그리고 그들 편으로 나뉘어지는 세계 구도의 이제 재편에서 우리 경제의 지표들도 후행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먼저 20년 만에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23년 수출은 연간 기준으로 7.4% 감소했지만 사큐에는 수출이 불황형 무역 흑자에서 이제는 좀 경기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좀 발현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와 통화당국에서 생각한 것보다는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회복 모멘텀이 그리 강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 섞인 기대감이 아직은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그런 G2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의 IRA나 칩스 법안을 통해서 미국의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같은 부분들이 수출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달라진다면 이것도 산업에도 어떤 변화가 있다, 산업 기상도에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부분과 항상 정책과 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명암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뉘어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작년과는 달리 올해 설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부분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금 가장 핵심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악화 일로의 상황에 있는데요. KDI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정도 감소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0.4%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업, 건설업이 호황이 아닌 불황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중후장대 산업과 운송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관련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디메릿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가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관련된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미국 또한 올해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IRA와 칩스에 대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폐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할 수는 없을 부분도 가능성을 좀 배제하지는 않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이벤트들이 있죠. CES가 열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 관련 섹터들 좀 움직임 주목해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바이오주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셀트리온 3사 합병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HRB 등 신약 개발 이슈가 주요 상승 기대감을 이끌어주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ES에서는 아무래도 AI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이 산업 업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CES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에서 이벤트에서 발표될 기술, 제품에 대한 기대감 힘입어서 좀 상승 모멘텀을 자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좀 엮어서 생각해 볼 대목들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새벽 발표된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이 48만 대. 일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커서 2차 전지주를 부진했는데 여기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이미 알려진 소식이기 때문에 영향력의 뭐 어떤 부분들이 확산되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전기차 시장 자체는 뭐 발전하고 있지만 회복세가 좀 부진하고 있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좀 더 이 신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모멘텀이 좀 발현이 되어야 되는데 유럽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요가 좀 그렇게 맑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좀 어두운 명암이 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증시에는 비교적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발목을 잡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블룸버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숨은 리스크로 엘니뇨를 꼽았습니다. 이 이상 기후가 이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뭐 좀 약간 물가 불안 이슈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뭐 외신을 통해서 익히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그 중남미의 파나마 운하입니다. 기후 변화가 파나마 운하의 수위를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급변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에 따라서 통행량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충분한 강수량이 필수적인데 엘니뇨로 인해서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강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강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일간 통행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죠. 수위가 낮아지면 들어갈 수 있는 배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이 차질이 되게 되면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으로 자극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의 횟수, 속도에 대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이 체감할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된 코스트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둔다라면은 좀 아무래도 이 기후변화에 따른 코스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홍해에 대한 부분까지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좀 골치 아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둔화 속도는 생각보다 이 기후 변화를 고려하게 되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같이 결부시켰을 때는 조금 느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빠를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계 모든 걸 다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자, 갑진년 새해 첫 주를 포함해서 1월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좀 전에 뭐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반기에 좀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피크를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확실성 리스크 대비 인하 기대감과 신산업에 대한 그런 증시의 강세 모멘텀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속도 조절 이후에는
조금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경감이 되었을 때는 저가 매수를 통해서 유가 증권 중에서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드리겠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당연히 채권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금리 레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화까지는 시간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포트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좀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